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진보가 대세다 진보TV 양평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1년이 되는 날이네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운명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치열한 사람이었다. 그분도 나도 어렵게 컸다.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 했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했다.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 보고자 애썼다. 노 대통령과 나는 아주 작은 지천에서 만나 험하고 먼 물길을 흘러왔다. 여울목도 많았다. 그러나 늘 함께했다. 이제 육신은 이별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나와 그는 정신과 물줄기에서 만나 함께 흘러갈 것이다. 바다로 갈수록 물과 물은 만나는 법이다. 혹은 물과 물이 만나 바다를 이루는 법이다. 어느 것이든 좋다. 그러면서 도종환 시인의 멀리 가는 물이란 시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멀리 가는 물.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짜기를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언제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춰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정말 의미 깊고 당신들의 이렇게 삶의 발자취가 이 식구대로 멀리 가는 물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참 그분이 2002년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2001년도 겨울에 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 다음 대통령은 뭐 누가 될 것 같냐라는 걸로 이제 내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때 장관인가 의원인가 모르겠네요. 나는 이분이 노무현 장관이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리고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얘들은 다들 좀 의아해했죠. 왜냐면은 대세는 이해창이고 그다음 민주당 후보로는 당연히 뭐 이인재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몰랐을 때지만은 그분이 그 5.50 청문회 때 전두환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이런 그 필요 없는 청문회를 왜 하냐? 저런 엉뚱한 데다 들으려고 이런 청문회를 하는가 하면서 그 분노를 표출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서 이분의 그 참지 못하는 정의감 뭐 이런 것을 봤었죠.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요. 그리고 이분은 정치 여정이 좋은 곳, 양지 바른 곳, 편한 곳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험지만 다녔습니다. 험지 중에서도 험지가 아니라 사지죠. 사지. 험지도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사지로 돌아다녔죠. 왜? 감정 타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길을 선택해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하면은 선명한 정치인,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분의 그런 의분, 그 다음에 그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크게 되려면은 돈이 많다거나, 자기 세력이 있다거나, 학벌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유력한 언론을 뒷배경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춰줘야 나름대로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상고 출신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자기 개파나 세력 이런 것도 없으니 이런 것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언론이라는 조선일보가 항상 치열한 대책점이 있었죠.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저 조선일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노무현 의원이 눈에 가시였겠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고받고 싸웠죠. 뭐 이런 그 선명한 그런 행적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대로 돈이나 학력이나 뭐 세력이나 이런 것 없이 후보에 출마했는데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있구나. 지금의 어떤 촛불혁명, 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시키는 이런 무혈혁명, 이런 것도 이런 국민들의 어떤 깨어있는 의식, 그것이 촛불이 되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키고 뭐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민장을 할 때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할 때 소리쳤죠. 모든 국민들이 그랬을 겁니다. 더 큰 소리로 더 막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그런 분노, 그런 것들이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백원우 의원의 그런 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 같으면 더 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때 문재인 장례위원장이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중하게 일어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허리 숙여서 사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랄까, 그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묵직함, 인간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가장 그 선명한 기억이 그거거든요. 그 장면.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고, 전번 이 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노무현 대통령 못지않게 신념과 어떤 강인한 의지가 뭉쳐져 있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김어준 총수하고 인터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재명 도지사하고 좀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할 때였는데, 김어준 총수가 문재인 후보에게 뭐라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랬습니다. 나는 호랑이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딱 느꼈습니다. 이분은 호랑이다. 말은 어눌하고, 그러지만 이분은 누구보다 강한 신념이 있고, 그래서 호랑이처럼 추진력과 꺾이지 않는 이런 돌파력이 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가슴에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채워주시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위기 때마다 그 리더십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두 분은 일란산 쌍둥이고, 지금은 한 분이 먼저 떠나셨지만은 이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제 생각들을 오늘 한번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